저는 올해 78이 된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냥 동네 할머니라 부르지요. 특별할 것도 없는 인생, 특별할 것도 없는 하루하루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세상을 등진 지 어느덧 20년이 넘었군요. 처음엔 그 공허함이 너무 커서 허공만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신기하지요. 울고 불고 하다가도 결국엔 익숙해지고 또 적응하게 되더군요. 자식들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키웠고 그 덕에 지금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은 알지만 현실이라는 게 있으니 자주 보긴 어렵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때에나 얼굴 보러 오지. 평소엔 전화 한 통이면 그저 다행이지요. 그래서 제 하루는 늘 비슷비슷합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면 먼저 작은 텃밭을 살핍니다. 가지 몇 포기, 토마토 몇 줄기, 대파와 상추가 다지만 그 작은 푸릇함이 제게는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괜히 편안해지고 무언가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세상과 이어져 있구나 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밥을 챙겨 먹고 나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갑니다. 시장 사람들도 이제는 얼굴만 봐도 아는 사이가 되어 별다른 말은 없어도 서로 눈인사만으로 하루가 조금은 따뜻해집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자리에 눕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제는 크게 특별하지도 않은 일상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녁 무렵 텃밭에 물을 주고 동네 골목길을 걸어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무심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발끝에 뭔가가 툭 걸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돌멩이겠거니 하고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햇빛이 스치듯 반짝이며 눈을 자극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바닥에 작은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의 은반지. 오래된 듯 군데군데 색이 바랬지만 이상하게도 제 눈길을 붙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값어치 때문이 아니라 어쩐지 이 반지에는 사연이 깃들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달까요. 손에 들어보니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에구, 누가 흘린 거요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봤지만 골목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 앞까지 오는 길도 텅 비어 있었고 누구 하나 찾는 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반지는 그저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반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길가에 두고 오자니 누군가 밟아 부서질 것 같고 또 괜히 아까운 마음이 들어 호주머니에 쑥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엌 창가에 올려두면서도 묘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머릿속에 그 반지가 떠올랐습니다. 값비싼 보석이 달린 것도 아니고 화려한 디자인도 아니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마음에 남았을까요? 마치 오랜 세월을 견디며 누군가의 손가락에 꼭 끼워져 있다가 뜻밖의 제 앞에 굴러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저는 홀로 오래 살아오며 수많은 물건을 잃고도 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안경, 아이들 어릴 적 입히던 옷, 다 정리하고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길에서 무언가를 주워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늘 내 것이 아닌 건 내 것이 아니다 하며 그냥 지나치곤 했지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어쩐지 달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이 반지가 내게 온 게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시선은 자꾸만 부엌 창가를 향했습니다. 반지는 말없이 거기에 있었고 그 작은 은빛 고리는 묘하게 제 마음속 깊은 외로움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마치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에서 반지 하나 주운 것뿐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제 인생의 균열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단조롭고 고요하게만 이어지던 제 삶에 알 수 없는 파문이 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반지를 주운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엌 창가에 두었던 그 작은 은반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밥을 하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저녁에 TV를 보다가도 자꾸만 눈길이 가는 겁니다. 신기하다 싶었지요. 마치 그 물건이 제게 무슨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수군거리듯 다른 손님에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동네에 누가 귀한 반지를 잃어버렸다더라.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거라던데 찾는다고 난리라나 봐.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호박을 집어들었지만 귀는 온통 그 말에 쏠려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그저 가볍게 흘려보내는 듯했지만 제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설마 내가 주운 게 그 반지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신기하고 괜히 정이 가는 물건이라 여겼는데 이제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주인을 속이고 훔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반지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은빛고리에 닿으니 괜스레 섬뜩한 기운마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듯 보였는데 이제는 저를 시험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걸까? 마음속에서 자꾸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답을 내리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부터는 이상한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집 앞 골목에 나갔다가 전에는 본 적 없는 낯선 남자를 봤습니다. 키가 크고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채 두리번거리고 있더군요. 순간 설마 반지를 찾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괜히 발걸음을 재촉해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창문 너머로 몰래 내다보니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장독대에 물을 뜨러 나가도, 텃밭에 물을 주러 나가도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혼자가 익숙해 그저 조용히 흘러가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작은 발자국 소리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게다가 소문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교회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귀한 반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더라. 돈으로는 값을 못 매길 정도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손안의 반지가 갑자기 엄청난 무게를 지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값어치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밤이 되면 불면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감아도 반지가 떠오르고 골목에 서 있던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혹시 내가 가진 걸 누군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만약 들키면 내가 도둑으로 몰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가슴을 죄었습니다. 어느 날은 심지어 꿈까지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떤 여인이 흐릿한 얼굴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치마를 입고 잿빛 얼굴로 제게 손을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그건 내 것이야. 저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깼습니다. 온몸에 땀이 흥건했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 생생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반지를 천으로 싸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부엌 창가에 두었을 땐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그 앞에서 밥을 먹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랍에 넣어둔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서랍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며 날 불러내는 듯한 착각까지 들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하지요. 분명 내 것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욕심과 집착이 스며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돌려줘야 하나,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하지만 두 길 모두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시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저녁 늦게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우리 집 앞 가로등 밑에 서 있던 그는 분명 전에 보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눈이 마주치자 저는 본능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는 천천히 걸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조차 저를 공포로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 상태로는 버틸 수 없다고. 반지를 어떻게든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디로,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소문만 무성했지 정확한 주인이 누구인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제 운명이 크게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희미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반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둔 채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눈을 감아도 밥을 먹어도 마치 그 반지가 제 안에서 심장을 두드리듯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잃어버린 반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때마다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귀를 닫았습니다. 사실 제 속마음은 늘 갈라져 있었습니다. 돌려줘야 한다. 그게 옳은 길이다라는 목소리와 이제까지 아무도 찾지 못했잖아. 그냥 모른 척해도 괜찮다라는 목소리가 매일 싸웠습니다. 어쩌면 반지에 얽힌 사연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추억, 혹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가족의 보물이었을지도 모르지요.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쓰리고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이걸 주었으니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운명일지도 모른다라는 이상한 기대감이 피어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오랫동안 내 거지라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집도 아이들 손에 넘어갔고 살림살이도 그저 필요한 것만 간소하게 남았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물건을 장만하거나 특별한 것을 갖고 싶다는 욕심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그런데 그 반지를 손에 쥐었을 때만큼은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다시금 세상과 연결된 듯한 감각, 혹은 잃었던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느낌이었지요. 내가 왜 이렇게 이 반지에 끌리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으면서도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를 나갔다가 우연히 한 노신사와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흔한 승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시선이 제 손가락에 꽂히는 걸 느꼈습니다. 마침 그날 무슨 생각에서인지 저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나왔던 겁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흘렸습니다. 이 반지 혹시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대답을 못하고 반지만 내려다봤습니다.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에서 주웠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제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제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끼고 있던 반지입니다. 몇 달 전 집안 정리를 하다가 그만 잃어버렸지요. 그 반지를 찾으려고 얼마나 헤맸는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 숨어있던 갈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저 하나의 물건이라 여겼지만 그것은 누군가의 사랑과 기억이 응축된 증거였습니다. 저에게는 잠깐의 위안이었지만 그에게는 평생의 추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반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줘야 할까? 아니면 잠시라도 더 가지고 있어야 할까? 손가락에서 빼내려는데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돌려주면 마음은 가벼워질 테지만 동시에 다시는 그 반지를 볼 수 없을 거란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분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며칠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해서요. 정말 제 아내의 반지가 맞는지 집에 있는 오래된 사진과 대조해봐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반지를 쥔 제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반지를 통해 느꼈던 작은 위로와 기대가 이제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반지를 바라보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순 없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인지, 반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아쉬움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제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던 건지, 다만 분명한 건 제 마음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반지는 단순히 주운 물건이 아니라 제 인생의 빈자리를 비추어주는 거울이었다는 걸요. 남편이 떠나고 자식들이 멀어지고 나이 들어 점점 홀로 남아간다는 현실. 그 허전함을 잠시 채워준 게 바로 이 반지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반지가 진짜로 속해야 할 자리가 어딘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제 안에서 지독한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제 외로움이었고 얻은 것은 짧지만 뜨겁게 뛰었던 심장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며칠 동안 저는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은 채 지냈습니다. 서랍 속 반지는 더 이상 위로가 아니라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반지를 꺼내보기도 두려웠습니다. 꺼내는 순간 그 낯선 노신사의 눈빛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이 섞인 눈빛. 그것은 제가 감히 가질 수 없는 무게였지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돌려줘야겠다. 그래야 나도 마음이 편해지지. 그날 오후 저는 반지를 곱게 헝겊에 싸서 작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품어왔던 비밀을 떠나보내는 의식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버스에서 만난 그 노신사를 찾기 위해 교회 지인들에게 수소문을 했습니다. 다행히 금세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근처 동네에 사는 한상호 어르신이라 했습니다. 몇 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간다는 얘기까지 들을 수 있었지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낮은 담장이 있는 소박한 집, 작은 정원이 있고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배를 누르자 낯익은 얼굴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번보다 조금은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주머니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분은 두 손으로 주머니를 받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반지를 꺼내드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듯 혹은 잃어버린 가족을 품에 안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이내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제 아내의 반지가 분명합니다. 사진 속 그 반지, 여기 흠집 하나까지 똑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묘하게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전함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부엌 창가에서 은빛 반지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그분은 제 표정을 읽은 듯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 반지를 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 반지가 없어져서 아내와의 마지막 인연마저 끊어진 것 같아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찾게 될 줄이야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에이, 무슨 은혜예요.
제가 괜히 오래 쥐고 있어서 죄송할 따름이지요. 하지만 속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물건의 주고받음이 아니라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린 일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씩 안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지를 돌려준 은인이라며 고맙다는 말을 전하려고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는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점점 대화가 길어졌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도 저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젊을 땐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지켰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하고 공허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TV만 켜놓고 끼니는 대충 챙기고 그렇게 세월을 흘려보냈다는 이야기에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내 얘기랑 똑같을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이웃처럼 금세 친해졌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외롭게 살아온 두 사람이 서로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돌려주며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무언가를 얻은 셈이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버거웠던 외로움을 나눌 사람이 생긴 것. 그것이 저를 다시 살아 숨쉬게 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여전히 남편 생각이 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더 이상 짐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래,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그런 깨달음이 마음속에 잔잔히 자리했습니다. 그 반지는 결국 제 것이 아니었지만 그 반지를 통해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게 된 셈이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는 사이 제 삶은 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집 안에만 머물며 텃밭과 TV로 시간을 때우던 제가 이제는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노신사, 상호 어르신과 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시장은 이제 혼자 가지 않습니다. 서로 무거운 장바구니를 나눠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길은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국밥집에 앉아 따끈한 국물 한 숟갈 떠먹으면서 혼자 먹는 밥이 제일 서럽다던 옛말을 곱씹곤 합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서 밥맛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가끔 공원에도 나갑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함께 보면서 손주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기도 합니다. 그는 늘 제게 그 반지 덕분에 이렇게 다시 웃게 될 줄 몰랐다고 말하곤 합니다. 저 역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에서 우연히 발에 걸린 반지가 우리 두 사람에게 늦은 봄을 열어주었다고요. 밤이 깊어지면 가끔 창가에 앉아 옛 생각을 합니다. 처음 반지를 주었을 때의 두근거림, 소문에 휘둘리며 잠 못 이루던 날들, 그리고 결국 돌려주며 느꼈던 허전함까지 모든 게 이제는 아련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모든 과정 끝에 제가 다시 사람의 온기를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 들어 혼자가 되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라 해도 인연은 뜻밖의 순간에 찾아온다는 걸요. 그것이 반지든 사람의 손길이든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은 늘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제 손가락은 비어 있습니다. 반지는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만은 더 이상 비어 있지 않습니다.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던 가슴이 이제는 누군가의 존재로 따뜻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구나. 버려진 듯한 작은 반지 하나가 이렇게 새로운 문을 열어줄 줄이야. 오늘도 상호 어르신과 저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바람은 서늘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 찾아온 이 늦은 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선물인지.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따뜻한 나날이 이어지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